펜 본디 법무장관이 어제 저녁 기자회견에서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며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차르 톰 허먼은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의 회담을 앞두고 뉴욕시의 이민 단속 지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규모 리튬이온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주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됩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석회암 광산에서 이뤄지는 연방 공무원 은퇴 서류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브롱스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고의로 물을 쏟아 넘어지는 척하며 소송을 시도하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계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큰 가운데 뉴욕시 보데가들이 계란을 낱개로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펜 본디 장관이 어제 저녁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디 장관은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며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 펜 본디는 어제 저녁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이민법을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디 장관은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를 미국 시민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 이민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주 정부기관이 연방정부 및 법 집행기관에 뉴욕주 이민 신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인 그린라이트법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에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그리고 마크 슈레더 뉴욕주 DMV 국장이 포함됐습니다. 본디 장관은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이번 소송에 MS-13 갱단원에게 2022년 살해당한 케일라 해밀턴의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서는 현재 미국은 불법 이민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각주는 연방정부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반하는 정책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본디 장관은 취임 첫날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피난처 지역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60일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준 뉴욕시에만 15억 6천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2025 회계연도에는 8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이 시 기관들에게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연방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국경차르 탐 허먼이 오늘 뉴욕시를 찾았습니다. 허먼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의 회담을 앞두고 뉴욕시의 이민 단속 지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 톰 허먼은 오늘 뉴욕시를 찾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연방 형사 기소를 전면 취소하자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호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애덤스 뉴욕시장을 뉴욕시 이민세관 단속국 본부로 불러 오늘 오전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12월 그레이시 맨션에서 진행된 첫 회담에서도 ICE 사무실을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재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호먼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첫 회담 이후 연방정부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소식통은 호먼은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머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애덤스 시장과 곧 회동할 것이라며 뉴욕시장이 뉴욕시 경찰국을 상대로 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들의 위치를 연방당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뉴욕시장 대변인은 우리는 폭력적인 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 도시에서 추방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해내갈 것이라며 또한 폭력적인 갱단의 활동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각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규모 리튬 이온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화재로 발생한 대피 비용과 재산 피해 및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몬터레이 카운티 주민 4명은 지난 1월 16일 이 지역의 모스랜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피해를 봤다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설치한 LG 에너지 솔루션, 저장 시설 소유업체 비스트라 에너지, PG&E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저장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부, 눈, 호흡기 자극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저장시설 1마일 이내 토양에서 중금속이 정상 수준보다 100에서 1100까지 높게 측정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저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맡은 업체가 화재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고 안전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PG&E 대변인은 모스랜딩 에너지 저장 시설은 PG&E 변전소와 인접해 있지만 벽으로 구분돼 별개로 운영된다며 PG&E 직원들은 배터리 화재를 감지하고 긴급 대응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소송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LA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모스랜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총 4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화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저장소 내부에서 화재 진압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는 나흘 동안 계속됐고 거대한 화염 속에 유독가스 등이 방출됐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안전을 우려해 1,200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에게는 술 냄새가 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성은 여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위협을 느껴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살인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쯤 에스펜 섀도우 스트리트 인근 한 주택에서 53세 엘리자베스 남 씨가 등에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된 50세 폴 무어는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남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어는 경찰에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위협을 느껴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무어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눈은 붉게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지역 언론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어의 입술은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남 씨 역시 얼굴과 팔에 긁힌 상처와 턱 부위 출혈, 머리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룸메이트는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어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남 씨에게 총을 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 씨는 약 한 달 전 데이팅 앱을 통해 무어를 만났습니다. 이후 남 씨가 무어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무어는 살인 혐의로 보석금 없이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부문인 종교이민 영주권 문호가 무려 1년 5개월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가족이민은 전 부문이 2개월 연속 제자리에 멈춰서는 동결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부문인 종교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 모두 2019년 8월 1일로 공지됐습니다.
2월보다 1년 5개월 후퇴한 것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전달에 이어 기존 문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인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3년 5월 15일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21년 2월 1일로 2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월 문호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민 변호사입니다. 2025년 3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3월 달도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가족이민은 Dates for Filing을 사용하고 취업이민은 Final Action Dates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2월 달과 비교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비숙련 Other Worker 카테고리가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로 조금 진전을 하였지만 종교 이민을 포함하는 EB4 카테고리는 영주권 개수가 곧 소진될 것을 예상하여 1년 반이 후퇴되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한 회계연도에서 6개월이 지나는 현재 2025년 3월 달에 영주권 문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남은 6개월에도 많은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기존 문호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15년 11월 22일에 계속 묶여 있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도 2022년 1월 1일에서 2달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는 가운데 뉴욕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법제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다카 폐지 소송부터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다카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일 이후 연방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와서 성장한 드리머에게 10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뉴욕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성장한 드리머들이 신분 문제를 겪는 취업, 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이 프로그램의 많은 수혜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래가 밝은 한인 청년들 10,000명을 포함해 서류 미비자 60만 명이 다 추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다카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다카 프로그램의 입법화 이전에 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맡고 있는 텍사스 연방법원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뜻을 모아 취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제정은 이 이후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NBC와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이 계속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다카 수혜자 구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 은퇴 서류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연방 공무원 은퇴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종이 서류를 광산에 보관하는 시스템이라며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느린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연방 공무원 은퇴 서류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실베니아 버틀러 카운티에 위치한 정보관리업체 아이언 마운틴이 연방공무원의 은퇴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석회암 강산에 보관하는 등 일처리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인사관리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당초 해당 광산은 US 철강이 1902년부터 1952년까지 채굴 작업을 이어오던 곳이지만 1960년대부터 연방정부가 서류 보관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아이언 마운틴이라는 정보관리 업체가 광산을 인수해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아이언 마운틴과 협력해 은퇴자 서류 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서류 작성 시스템으로 인해 한 달에 최대 10,000명만 은퇴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어 더 높은 생산성을 갖춘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없는 루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 효율팀은 앞으로도 연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찾아 브롱스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고의로 물을 쏟아 넘어지는 척하며 소송을 시도하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수상함을 품은 매장 주인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사기 행각은 들통났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손을 뗐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22일 브롱스의 파인페어 슈퍼마켓에서 펠릭스 델 아길라가 고의로 물을 쏟아 넘어지는 척하며 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기 사건이 매장 보안 카메라로 적발됐습니다. 공개된 마켓 내부 영상에는 델 아길라가 마트 통로 바닥에 물을 쏟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몇 분 후 한 노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쇼핑하던 중 델 아길라가 다시 걸어와 선반에서 2개의 생수 12팩과 큰 병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뒤 노부부를 마지막으로 힐끔 보고는 바닥에 넘어지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손님들과 직원들이 그를 도우러 왔고 그는 절뚝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매장 매니저인 제오바니 페레즈는 그가 다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으며 구급차나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후 물이 없는 곳에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구심에 카메라를 확인해 누가 물을 쏟았는지 확인했고 사기 행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이후 2월 2일 델 아길라의 변호사는 그가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를 마켓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이 사건에 수상쩍음을 느끼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델 아길라는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매장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장 주인인 페드로 고이코는 이런 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매장 관계자들은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최근 계란 가격 급등으로 계란 구매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뉴욕시 보데가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계란을 낱개로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보데가들이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루시 스타일로 계란을 개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한 개씩 판매되는 계란으로 가격 급등으로 계란 한 판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고객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브롱스에 있는 파멜라의 그린 델리의 주인인 페르난도 로드레기스는 예전에는 큰 계란 한 판을 2.49달러에 팔았으나 지금은 3개의 계란을 2.99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층 고객들이 한 판 대신 개별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계란을 한 개씩 팔던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다른 보데가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보데가스 오브 아메리카의 대변인 페르난도 마테오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객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계란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보데가 주인들은 법적 경계를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 급등은 조류 독감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때문에 발생했으며 1월에 계란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다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계란 가격 상승에 불만을 표시하며 일부는 3개의 계란으로 식사를 나누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백악관 퍼스트 레이디 사무실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처음으로 대중에게 문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중 투어는 이번 달 25일에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성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백악관을 재개방하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매년 찾아오는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위해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애비뉴 1600번지 투어에는 건물 동쪽 윙의 공공공간과 레지던스를 포함해 베르메일 룸, 도서관, 차이나 룸, 블루 룸, 레드 룸, 그린 룸, 스테이트 다이닝 룸, 제클린 케네디 정원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은퇴 또는 장애를 이유로 받는 소셜연금 지급 스케줄이 새로 확정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2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날짜에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시니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월부터 수령자의 생일이 1월에서 10일 사이인 경우에는 두 번째 수요일, 11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세 번째 수요일, 20일에서 31일 사이면 네 번째 수요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5월 이전에 수령을 시작한 경우에는 매달 3일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매달 1일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이나 3일이 주말이면 직전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SSI 수령액은 통상 1인당 약 $1,00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정부 공무원 희망퇴직의 약 3%에 해당하는 7만 5천 명이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비율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목표 비율 5에서 10%보다 낮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해온 대규모 해고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2월에 일을 그만두되 9월 말까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 함께 대규모 감원을 개시할 준비에 신속히 착수하도록 연방정부 기관장들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로맨스 스캠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 범죄로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 종종 제3의 인물을 사칭해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걸쳐 피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은 뒤 급박한 상황을 핑계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로맨스 스캠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사기 유형 중 3위에 올랐습니다. FTC는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를 경계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재정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온라인 데이팅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